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기존보다 실전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2031년이었던 배치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하면서 2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휴전선 남쪽 주요 지역을 방어할 방패 역할을 할 장사정포 요격체계에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약 2조 9,49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기능 레이더와 요격탄,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다기능 레이더는 최대 130발의 로켓탄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요격탄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해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격탄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대량 생산과 효율적 운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300mm 방사포 공격을 주로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600mm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에도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2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제품을 일부 전력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산 제품을 조기에 도입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방어 구역과 요격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어 범위가 넓고 요격 자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방어를 집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연계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장사정포와 전술유도 무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지휘 통신 체계를 강화하고 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분노한 주민들에게 욕설과 진흙 세례를 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펠리페 6세 국왕은 최소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레티시아 왕비, 산체스 총리,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와 함께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난 주민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진흙과 오물을 던지며 살인자들, 수치라고 외치며 비난하였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한 청년이 국왕에게 이번 수의 대응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국왕과 왕비를 보호했지만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는 얼굴과 옷에 진흙이 묻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펠리페 6세는 다른 일행보다 오래 머물며 주민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결국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산체스 총리의 차량이 떠나려는 순간 분노한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총리 차량의 모든 유리가 파손된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이 국왕과 정부에 대해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이번 수해 피해가 당국의 늦장 대응과 미흡한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스페인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217명이며 수십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또한 약 3천 가구가 여전히 단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한 이후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까지 10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을 위해 추가 군인과 경찰을 피해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숨은 세금과 벌금을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과 개인에게 미납 세금과 벌금을 자체 점검하도록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추가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저장성 제약사 하이정 파마수티컬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약 34억 원에 달하는 세금 및 과태료를 추가로 확인했고 의료기기 업체 올젠스 메디컬은 베이징 세무국의 통보를 받고 800만 위안을 납부했습니다. 구이저우가스 역시 2천만 위안을 추가 납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랜 기간 사실상 사문화된 세금 조항을 들춰내며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적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부유층 사이에서 과세 강화가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기업에 대한 벌금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재경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6개 성 중 7개 성에서 벌금과 몰수 수입이 급증했으며 충칭과 베이징에서는 벌금 수입이 각각 22.4%와 21.9% 증가했습니다. 일부 성은 벌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자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FT는 이러한 강력한 과세와 벌금 단속이 부동산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나틱시스 증권의 게리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과세와 벌금 단속이 중국 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관리협회의 커성리 공동책임자는 단속이 확산되면 사업과 투자자의 신뢰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